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라인업 총정리입니다. 그동안 서코니의 엔돌핀 라인업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헷갈리셨다면 제가 오늘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여러분께 리뷰해드렸던 엔돌핀 라인업은 총 5모델이 있어요. 가장 최신 모델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서코니 엔돌핀 라인업에 포함된 모델들을 가격 순으로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모델은 얼마 전에 리뷰해드렸던 엔돌핀 아주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바로 엔돌핀 스피드 5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모델이 엔돌핀 트레이너, 그리고 우측에 있는 모델이 엔돌핀 프로 5고요. 마지막 맨 우측에 있는 모델이 바로 엔돌핀 엘리트 2입니다. 사실 서코니에서 말하는 엔돌핀 라인업은 레이스 데이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라인업을 의미를 합니다. 마치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 트레이너와 레이스데이 슈즈를 함께 모아서 엔돌핀 라인업에 포진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엔돌핀 아주라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서코니의 전략이 약간 좀 바뀐 거죠. 일상 러닝에서도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엔돌핀 라인업을 추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엔돌핀 아주라를 론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엔돌핀 라인업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모델별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 주요 용도를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엔돌핀 아주라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엔돌핀 아주라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개 모델 중에 유일하게 플레이트가 없고 미드솔 폼은 파워런 PB라고 하는 페바 비드 발포 방식을 쓴 페바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버전에 있는 페바 폼을 플레이트 없이 데일리 트레이너로 만들어낸 게 엔돌핀 아주라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용도는 뭐다? 데일리 트레이너다. 그러니까 일상 조깅용으로 신기에 편하면서도 속도를 냈을 때 반발력도 괜찮은 그런 러닝화를 만든 게 엔돌핀 아주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엔돌핀 스피드 5와 엔돌핀 트레이너예요. 엔돌핀 스피드 5는 이 5모델들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죠. 현재 서코니의 엔돌핀 라인업이 있게 한 그 모델이 바로 이 엔돌핀 스피드 5입니다. 엔돌핀 스피드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러너들이 극찬했던 모델이죠. 그 후에도 벌써 2번이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장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바로 이 엔돌핀 스피드 5인데요. 이 엔돌핀 스피드 5는 말 그대로 트레이너죠. 그러니까 전문 훈련용 러닝화로 만든 게 엔돌핀 스피드 5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템포런이나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스피드 훈련에도 신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데일리로 신어도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미드솔 폼 중간에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탄력이 좋고 반발력이 좋으니까 스피드 훈련에 더 최적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엔돌핀 스피드 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량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장거리 훈련 같은 거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LSD 훈련할 때도 사실 엔돌핀 스피드 5는 그냥 후뚜루마뚜루 굉장히 많은 러너들이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용 러닝화가 바로 엔돌핀 스피드 5입니다. 그런데 엔돌핀 트레이너가 출시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서코니는 엔돌핀 트레이너를 추가했지? 이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엔돌핀 트레이너는 제품명에 트레이너라고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훈련용이라는 게 맞겠죠? 근데 브랜드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오래 신을 수 있는 트레이닝용 러닝화를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품을 새롭게 개발할 때 오래 신을 수 있는 와 같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신발을 만들겠다고 가장 먼저 수식어를 붙이는 러닝화는 제가 엔돌핀 트레이너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미드솔 폼을 살펴보면 바닥에 깔려있는 게 파워런이에요. EVA 소재로 만든 파워런이 두툼하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EVA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내구성이 아주 오래 가는 걸로 유명한 그냥 일반 거의 고무 같은 소재죠. 그 위에 인크레디런이라고 하는 엔돌핀 엘리트 2에만 사용되는 최상위 미드솔 폼을 상단부에만 싹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아래는 굉장히 푹신푹신하지만 지면과 닿는 부분에는 굉장히 딱
디뎠을 때 톡톡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한 EVA 미드솔 폼, 파워런이라는 미드솔 폼을 바닥에 놓은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지향했던 목적은 달성했어요. 왜냐하면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 EVA가 굉장히 두텁게 깔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행 질감 같은 게 이걸 그래서 신고 LSD 같은 롱 디스턴스 훈련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엔돌핀 스피드 5처럼 스피드 트레이닝에 최적화된 러닝화로 만들었다는 건지. 근데 그 둘 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스피드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중량이 좀 많이 나가고요. 데일리 트레이너에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또 미드솔 중간에는 4분의 3 랭스 카본 플레이트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풀랭스 카본 플레이트가 아니라 4분의 3 길이에 해당하는 카본 플레이트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신어도 내구성이 좋은 트레이닝용 러닝 슈즈를 만든 건 알겠는데, 엔돌핀 스피드 5가 있는데 엔돌핀 트레이너를 엔돌핀 라인업에 추가해가지고 서코니는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저에게 있는데 아직까지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그냥 저의 궁금증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로 레이스데이 슈즈 2개입니다. 서코니의 엔돌핀 라인업의 정점에 있는 모델들입니다. 특히 엔돌핀 프로 5. 착화감에서도 흠잡을 바가 없다. 그리고 미드솔 폼의 쿠션감과 반발력에 있어서도 이중구조의 미드솔 폼의 조합이 기가 막히다. 그 조합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근에 제가 신어봤던 레이스데이 슈즈 중에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면서도 적당한 탱글탱글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모델이 바로 맨 우측에 있는 엔돌핀 엘리트 2예요.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모든 레이스데이 슈즈 중에 가장 탱글탱글하고 가장 말랑말랑하면서 반발력도 좋으면서 편한 그런 미드솔 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엔돌핀 엘리트 2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인 역할이나 사용 용도 측면에서 볼 때는요, 엔돌핀 프로 5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디다스도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라고 하는 에보 라인업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뭔가 아디다스의 기술력이 집약된, 나의 기술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약간 피라미드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것 같은 이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로 보이거든요. 가격도 59만 9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서코니도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와 같은 그런 전략적인 역할로 엔돌핀 엘리트 2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그런 건데, 그러기에는 엔돌핀 프로 5와 엔돌핀 엘리트 2의 기능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옵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단계 윗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냥 미드솔 폼의 느낌이 다른 거죠. 조금은 안정적이고 반발력도 좋은 엔돌핀 프로 5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소프트하면서 탄성 있고 탄력감이 느껴지는 뭐 그런 미드솔을 좋아하면 나는 엔돌핀 엘리트 2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옵션 같은 느낌으로도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미드솔 폼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5모델이 사용하고 있는 미드솔 폼들이 뭐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엔돌핀 스피드 5는 파워런 PB 미드솔 폼 안에 윙드 나일론 플레이트라고 해서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지만, 미드솔 폼의 소재만 놓고 보면 엔돌핀 아주라와 엔돌핀 스피드 5에 사용된 미드솔 폼은 파워런 PB로 동일하다. 그래서 실제 달렸을 때 탄탄한 반발력의 느낌은 두 모델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엔돌핀 트레이너는 완전히 달라요.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파워런이라고 하는 EVA 미드솔 폼이 놓여져 있어요. 굉장히 딱딱하다 또는 단단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미드솔 폼이에요. 대신 내구성은 엄청 좋죠. 그리고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는 인크레디 런이라고 하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좋은 미드솔 폼이 상단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 느껴질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달리려고 지면에 딱 닿는 순간 이런 느낌, 턱 소리 났죠 방금? 그런 느낌이 달릴 때 계속 난다. 그리고 엔돌핀 프로 5는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파워런 PB가, 그리고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는 파워런 HG가 사용이 되어 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 사용된 파워런 HG가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미드솔 폼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탄력 있고 탱글탱글하면서도 내구성도 있는 그런 미드솔 폼이 상단부에 깔려있다. 파워런 HG와 파워런 PB의 조합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조합이고 가장 안정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돌핀 엘리트2는 잉크레디런이 사용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미들솔 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들솔 폼의 종류가 다른 만큼 달렸을 때 미드솔 폼이 주는 쿠션감, 반발력, 탄성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미드솔 폼의 높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폼이 같더라도 미드솔 폼의 높이가 다르면 우리가 신었을 때 경험이 다르다. 먼저 엔돌핀 아주라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0mm고요. 엔돌핀 스피드5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6mm, 3mm가 낮아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엔돌핀 트레이너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1mm로 이 5모델 중에 가장 미드솔 높이가 높아요. 그리고 엔돌핀 프로5와 엔돌핀 엘리트2는 높이가 동일합니다.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5mm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이제 리뷰를 준비하려고 이 5모델들을 계속 신고 번갈아 가면서 뭐 바코드 신어보고 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어퍼의 착화감이 경향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 두 모델은 굉장히 유사한 지점에서 이물감이 느껴져요. 약간 바닥에서 뭐가 퐁긋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아치 쪽은 아니고 아치와 뒤꿈치 중간 어디쯤입니다. 약간 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엔돌핀 아주라와 엔돌핀 스피드5를 개발하는 팀이 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엔돌핀 트레이너와 엔돌핀 프로5, 엔돌핀 엘리트2를 개발하는 팀이 한 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어봤을 때 어퍼의 느낌 차이가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 팀이 베이스를 똑같은 걸 써가지고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엔돌핀 트레이너부터 엔돌핀 프로5, 엔돌핀 엘리트2는요 딱 신잖아요. 그러면 어퍼에서 진짜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적당한 이 어퍼의 공간감, 뭐 발등의 높이, 그 다음에 뭐 어퍼의 소재, 그 다음에 면적, 뭘 봐도 신경 쓰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구조는 완전 다릅니다. 엔돌핀 프로5의 어퍼의 설포가 니트예요. 그래서 엔돌핀 프로5는 신었을 때 니트 설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착화감이 일체감이 있게 느껴진다. 네, 그럼 이제 각각의 모델들의 중량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서코니의 엔돌핀 라인업들을 왜 많은 러너들이 좋아하냐면요, 중량이 굉장히 가벼워요. 먼저 엔돌핀 아주라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중량이 227g이에요 230g 언더, 굉장히 경량 러닝화에 해당된다. 그 다음 엔돌핀 스피드5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2g, 엔돌핀 스피드5도 230g 언더의 경량 러닝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 트레이너인데 엔돌핀 트레이너만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67g이에요 250g 넘어가는 건 지금 엔돌핀 트레이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적인 목적과 용도 얘기할 때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퀘스천을 했잖아요. 왜냐면 중량도 무겁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다음 엔돌핀 프로5는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08g. 200g 언더였으면 정말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레이스데이 슈즈를 만들려다 보니 중량이 조금 올라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엔돌핀 엘리트2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184g입니다. 중량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 5모델 중에 가장 중량이 가벼운 건 엔돌핀 엘리트2 184g, 그리고 가장 중량이 많이 나가는 건 엔돌핀 트레이너 267g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정리됐으면 서코니의 엔돌핀 라인업은 다 파악이 되셨죠? 그래서 추후에 엔돌핀 라인업 중에 혹시라도 구매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젠 서코니의 엔돌핀 라인업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런업TV의 리뷰를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 스펙이랑 기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러닝화, 그러니까 어퍼의 핏적인 측면 또는 미드솔의 반발력이나 쿠션감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러닝화가 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그 후에 매장으로 가셔서 신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사이즈도 알아보고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서코니의 엔돌핀 라인업 총정리편을 해드렸는데 브랜드에서 이런 라인업 총정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접 제품을 개발한 브랜드에서 왜 내가 이 제품을 개발을 했고 어떤 러너가 신으면 좋은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제품을 출시하고 그런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아주 합리적으로 잘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브랜드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앞으로도 계속해서 브랜드들의 라인업 정리를 중간중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